워노쿠니에서는 밀짚모자 일당을 주축으로 한 초신성연합과 백수해적단과 빅맘해적단을 주축으로 한 사왕연합이 추후 바다의 패권과 와노쿠니의 패권을 두고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 초반에만 하더라도 사왕연합이 일방적으로 앞서갔으나 확실히 마무리를 짓지는 못하였으며 자만감에 빠져 승리를 취한 뒤에도 목숨을 빼앗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신성연합은 와노쿠니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건 최종전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루피, 빅맘과 키드 앤 로우, 조로와 킹, 쌍디와 킨, 초신성연합과 사왕연합은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하는 쪽이 해적왕과 원피스에 가장 가까워질 것이며 와노쿠니도 자신의 손에 넣을 수 있는 대전투였습니다. 또한 패배하는 쪽은 자신의 목숨은 물론 동료의 목숨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컸기에 양 진영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륙전을 펼쳤습니다. 쌍디는 카이도우와 빅맘에게 큰 부상을 입은 조로를 보호하며 라이브 플로어로 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퀸이 초파를 기습하는 것을 막아서며 자연스럽게 퀸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조로를 노리는 퀸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려 하였고 퀸에게 디아블 잠브 무통샷을 날려버리며 퀸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퀸도 그제서야 조로를 쫓기보다는 자신을 방해하는 쌍디를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마음먹고 쌍디와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쌍디는 자신의 아버지가 제르마라고 밝혔고 퀸은 쌍디에게 제르마의 자식은 모두 사이보그냐고 말하며 제르마의 자식과 싸우는 건 까다롭다는 듯이 말합니다. 쌍디는 이때 제르마 슈트를 입었다면 자신의 전투력이 상승된다는 것을 알았으나 가족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전투 초반에는 슈트를 입지 않고 퀸과 맞섭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실력이 부족했던 탓에 쌍디는 결국 퀸에게 정탈을 허용하게 되었고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무장색의 고수라 할지라도 전신의 뼈가 으스러졌기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퀸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쌍디는 혈통인자를 각성하였고 곧바로 부상을 회복하는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당황한 퀸은 쌍디에게 맹공을 퍼부었으나 쌍디는 가볍게 퀸의 공격을 파괴하였고 아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퀸에게 치명타를 넣어버리며 퀸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뛰어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느정도 부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리타이어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로는 빅맘과 카이도우에게 큰 부상을 입은 이후 쌍디의 도움을 받아 초파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순간 조로를 추적해온 킹과 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쌍디가 퀸을 막아섰고 마르코가 잠시 시간을 벌어주며 조로는 부상을 거의 다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자연스럽게 킹과 매치업이 성사됩니다. 조로와 킹은 전투 초반에는 탐색전을 하며 소극적인 운영을 하며 상대방의 실력을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른 뒤 킹이 소드 브레이커 형태의 검을 이용하여 조로의 검을 빼앗아 버리는 데 성공하며 조로의 앞면에 타격을 입힙니다. 하지만 조로도 쉽게 당할 리는 없었기에 화도 1문자를 사용하여 킹의 마스크를 손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전투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루나리아족이었던 킹이 방어력과 회복력에서 우위를 보였고 조로에게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도 자신이 킹의 약점을 찾지 못한다면 패배한다고 생각하였고 그 순간 갑자기 과거 5등의 검 엠마가 폭주하며 조로의 무장색 패기를 빨아들였고 그대로 패배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로의 한계는 고작 이 정도가 아니었기에 위기 상황에서 각성을 거듭하는 데 성공하며 폐왕색 패기를 방출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최고 기술인 여망 3도령 103정 비룡시극과 킹의 최고 기수인 어수 활용황이 충돌하였고 결국 조로는 킹을 꺾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꽤 오랜 시간 이식을 잃어버립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뒤 의식을 잃게 되었고 빅맘은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모모노스케를 죽이러 갑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루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우가 난입하여 키드를 지원했고 빅맘 vs 로우 키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이때 로우와 키드는 빅맘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된다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악마의 열매 능력을 활용하여 빅맘을 쓰러뜨리려고 하였고 로우는 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빅맘에게 계속하여 치명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우는 빅맘도 로우가 신체 내부를 부숴버리는 공격을 버티지는 못하였고 피를 토하는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키드는 엄청난 양의 철근을 모아
빅맘에게 던져버렸고 빅맘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패배를 직감한 빅맘은 소울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백수의 적단의 잡돌들의 수명을 강탈하고 자신의 수명마저 1년을 바쳐 신체 강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매우 거대해졌으며 부상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지옥의 화신과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키드와 로우는 이미 승기를 잡은 상태였기에 빅맘의 이러한 모습에도 전혀 겁먹지 않았고 빅맘이 이윽고 수명을 빼앗는 기술을 시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곧바로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빅맘에게 치명타를 넣었고 로우는 리룸을 사용하여 빅맘을 호미즈로부터 고립시킨 뒤 빅맘을 계속하여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결국 로우가 뚫어놓은 구덩이로 빠졌고 결국 용암에 빠져버리며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로우는 이 당시 빅맘에게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빅맘과의 대결에서 큰 부상을 입었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겠다, 지금 카이도우가 오면 끝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카이도우는 모모노스케를 죽여버린 이후 자신의 딸 야마토를 차기 쇼군으로 임명하여 와노쿠니를 완전히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와노쿠니의 쇼군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와노쿠니의 쇼군이었던 오뎅이 되고 싶었기에 자신의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기에 자신은 와노쿠니의 쇼군이 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카이도우에게 덤벼들었고 카이도우는 야마토를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모노스케를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루피가 나타나서 카이도우를 막아섰고 두 캐릭터는 폐양색 패기의 충돌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이 충돌을 보고 오뎅의 일지에 적혀있던 전성기 시절 로저와 흰 수염의 충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꼬맹이가 아님을 깨달았고 술을 마시며 치권을 고소하며 루피를 자신의 상대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정탈을 허용하였고 난생 처음으로 큰 충격을 입었는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빅맘이 패배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자신이 쓰러지게 되면 사왕연합군은 초신성연합에게 반드시 패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동물형으로 변신하였고 루피도 기어포의 최종 기술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와 루피는 승부를 결정지을 충돌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계정부에서 더 위험해 보이는 이를 제거하라는 명을 받은 CP0가 난입하여 루피를 붙잡아버렸고 결국 루피는 카이도우의 일방적인 공격을 맞고 사망해버립니다. 이때 루피는 심장이 멈춰버렸다는 것이 암시되었으며 카이도우의 견문색 패기에도 생명력이 감지되지 않은 것을 보면 루피는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CP0의 난입으로 찝찝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곧바로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내려왔고 모모노스케를 처단하기 위하여 모모노스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를 발견한 카이도우는 모모노스케에게 보로브레스를 날려버렸으나 마르코가 날아와 카이도우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퀸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쌍디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기에 카이도우를 막아섰고 토비로포, 기프터즈, 백수의 적단 선원 등에게 승리를 거둔 초신성연합의 선원들과 와노쿠니의 강자들이 카이도우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로우와 키드, 조로는 큰 부상을 입었기에 카이도우에 의하여 연합군이 전멸당하기 이전에 초파의 도움을 받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내려왔다는 것은 루피가 패배했음을 뜻하는 것이기에 연합의 사기는 매우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루피야말로 와노쿠니를 구원해줄 조이보이라고 생각했던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도 크게 좌절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내려온 직후 루피와의 대결이 끝난 이후였으나 괴랄한 회복력과 방어력이 있었기에 컨디션이 나쁘긴 했으나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마르코가 필사적으로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도 자신이 빠르게 모두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연합군이 부상을 회복한 이후 자신을 압박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세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최종 모드이자 가장 강력한 모드인 일명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자신의 몸 전신에 화염을 두르게 되었고 크기도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마르코에게 활용 승용 8개를 사용하였고 제 아무리 회복력이 사왕급이라고 불리우는 마르코조차도 카이도우의 활용 승용 8개는 막아내지 못하고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생존해 있던 아카자야 고남자는 활용 승용 8개의 여파를 막아서며 모모노스케를 지켜주었으나 카이도우는 개의치 않고 괴풍과 표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키자야 고남자를 포함한 잡졸들을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조로에게 4명 8개를 사용하여 조로를 죽여버리려고 하였으나 로우가 기적적으로 샴블즈를 사용하여 조로를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이었을 뿐이며 분노한 카이도우는 성가신 능력을 가진 로우를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로우, 키드, 조로도 카이도우에 의하여 전멸하게 되었고 사실상 전쟁은 끝이 나게 되며 밀짚모자 일당과 초신성연합은 전멸합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오덴과 루피의 의지를 잇는 자가 아직 남아있는다면 훗날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였기에 확인 사살까지 해버리며 초신성연합과 와노쿠니의 반란자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다만 자신의 딸 야마토는 차마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파트너인 빅맘, 퀸과 킨을 포함한 자신의 수하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컨디션도 매우 나쁜 상태이기에 카이도우는 세계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여력이 남지 않았으며 만약 지금 타 상황이나 해군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입장에서도 지금이 아니라면 카이도우를 제거할 기회가 없었기에 해군 원수 아카이누는 로쿠규에게 와노쿠니로 가서 카이도우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와노쿠니에 도착하게 되었고 끔찍한 전쟁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와노쿠니에 도착하자마자 카이도우를 제거하기 위하여 계략을 세웠고 킹과 퀸을 기습하여 완전히 흡수해버린 이후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빅맘이 살아나 자신을 공격할 것을 염두에 빅맘의 사체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흡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카이도우의 앞에 나타났고 카이도우는 루피를 포함한 초신성연합과 사륙전 이후 로쿠규를 상대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자신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으며 1대1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로쿠규가 나타나자마자 로쿠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난조한 컨디션 탓에 활용 대거 모드는 사용하지 못하였고 인수용으로 변신하여 로쿠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일전의 싸움으로 너무나도 지쳐 있었기에 결국 로쿠규에게 유효타를 넣지 못하였고 로쿠규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천천히 운영을 하며 카이도우의 체력을 서서히 깎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해군에게 붙잡혀 임펠다운으로 후송됩니다. 전쟁 이후 와노쿠니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할 것이라고 추정되었던 밀짚모자 일당은 결국 전대의 거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괴멸되었고 절대적인 악 록세 해적단의 재림이라고 불렸던 빅맘 카이도우 연합도 결국 정의의 힘에 굴곡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노쿠니에는 카이도우의 배려로 살아남은 야마토만이 살아남았으며 야마토는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 오로치, 아카자야 고남자 등 와노쿠니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죽어버렸기에 와노쿠니의 쇼군은 일시적으로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으로 호송된 카이도우는 그곳에서 자신보다 먼저 잡혀간 도플라밍고를 만나게 되었고 도플라밍고에게 이놈이 밀짚모자에게 잡히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편 해군은 과거 갓벨리 사건처럼 이번에도 모르건즈에게 의뢰하여 정보 조작을 하였고 흥미로운 뉴스가 없었기에 모르건즈도 세계 정부의 의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해군 정의의 힘으로 와노쿠니에서 대해적 소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세간에는 해군이 카이도우, 빅맘, 루피, 키드, 로우를 모조리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프는 해군이 루피를 죽였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아카이누를 찾아가 사건의 진상을 물었으나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죽음에서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거프는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도 거프를 배려해주기 위하여 루피를 포함한 밀짚모자 일당의 사체를 회수해 주었고 거프는 루피를 에이스의 옆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거프는 가족의 무덤 앞에서 오열하며 왜 해군이 되지 않았던 거냐 라고 말합니다. 루피, 카이도우, 빅맘이라는 대해적들이 와노쿠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원피스 세계관의 바다는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수많은 해적들이 사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세계정부에서 칠무의 제도를 철폐하게 되었고 칠무애들도 이제 일반적인 해적이 되었으며
세계정부와 해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호크를 포함한 강자들은 해군의 추적을 막기 위하여 버기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미호크, 행콕 등 걸출한 강자를 대거 영입한 버기의 적단은 신세계의 새로운 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왕 자리는 위블이 차지하였습니다. 위블은 칠무의 제도가 폐지되며 자연스럽게 일반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스 펌킨은 마르코가 사망해버리자 아예 흰수염 해적단 산하를 모조리 쓸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위블은 이 과정에서 전성기 흰수염을 연상시키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도 위블의 강함을 높게 평가하며 위블을 새로운 사왕으로 평가하며 위블과 버기가 새로운 사왕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왕이었던 티치는 자신의 경쟁자가 사라진 틈을 타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으며 닥치는 대로 능력자 사냥을 하였으며 세력을 굴려나가기 시작하며 마치 과거의 록스 해적단을 연상시켰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야망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기에 자신의 경쟁자가 사라진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으며 루피의 무덤 앞에서 루피의 명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해군본부와 세계정부에서는 지금이 대해적 시대를 끝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였고, 신세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왕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굳이 야망이 없는 빨간머리 해적단과 아직은 기존의 사왕보다 세력이 약한 버기 해적단과 위블을 노릴 필요는 없었기에 최우선으로 검은 수염 해적단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였고, 세계정부는 아카이노와 대장들을 필두로 검은 수염 해적단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의 본거지를 침략합니다. 또한 확실한 승리를 위하여 해군의 모든 전력과 닥터 베가펑크의 과학병기, 세계정부 가맹군의 강자들을 대동하였고, 해군은 압도적인 정의의 힘을 보여주며 검은 수염 해적단을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티치는 크게 절망하며 흰수염이 자신에게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는 적어도 티치, 넌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사망합니다.